자, 여러분 정말 많이 쓰는 태그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쓰는 태그가 이제 div. 이제 어느 곳에서는 이거를 그냥 div라고도 불러요. div 태그. 그 다음 section. 어떤 단락을 나눌 때 섹션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nev. 요거. 요런 태그들을 좀 많이 쓰는데 사실상 기능의 차이는 없어요. 이 세 개는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헷갈리게 굳이 div 쓰고 섹션 쓰고 nev 쓰고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 외우는 것만 느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태그들이요, 이제 우리 웹페이지만 해도 그럴 텐데 F12 눌러보시면 이제 엘리먼트스에 이렇게 태그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태그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태그들이 다 div 태그만 있다면 알아보기가 힘들 거예요. 그럼 뭘로 구별을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div가 한 100개가 있어요. 그 중에 50개는 뭐 백그라운드 색깔을 레드로 하고, 그 다음 50개는 백그라운드 색깔을 블루로 하고 싶은데 모두 다 똑같은 div라면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구분할 방법이 없겠죠. 물론 나중에 클래스나 아이디 같은 걸 쓰면 구분할 수 있겠지만 일단 그걸 쓰더라도 알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그는 조금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 똑같은 기능을 가진 것들이 일단은 요 세 가지가 있다 라는 거죠. nev. 그리고 태그에는 기본적으로 여는 태그가 있고 닫는 태그가 있습니다. 닫기에는 앞에 슬래시가 붙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CSS 한번 열어보실게요. 여기에다가 div 죄다 검색해서 뭐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바꾸겠다. 자, nev 섹션 지우겠습니다. 일단 div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 백그라운드 컬러는 말 그대로 배경색을 칠해주는 겁니다. 근데 바뀐 게 있나요? 아니요. 없죠.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 어떤 요소에 꾸밈이 들어가려면 높이가 잡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div 안에 아무것도 쓴 게 없죠. 높이가 없어서 그래요. 높이가. 그럼 제가 여기다 1이라고 적어볼게요. 근데 1이라고 적은 순간 어떤가요? 갑자기 배경색이 화면 끝까지 빨간색으로 채워진 거 보이시나요? 자, 높이만 잡아주면 되는데 이 높이는 유동적입니다. 제가 글을 많이 써볼게요. 글을 많이 쓰고 싶을 땐 여기 막 쓰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LOREM 하고 탭 이렇게 해보시면은, 자 다시 LOREM 로렘이라고 합니다. 로렘 하고 탭을 치면은 그냥 아무 글자나 써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글자를 채우고 싶을 때 뭐 쓸 게 없다 하시면 이걸 로렘 탭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태그 같은 것도 div 하고 탭 하시면 이제 자동적으로 여는 태그, 닫는 태그가 생깁니다. div 탭 이렇게요.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div하고 탭 하고 lorem. 자, 높이가 늘어났죠? 글자 수만큼. 이 높이는 글자 이 간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다시 제가 1만 써볼게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 이제 높이가 딱 잘 안 보이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딱 글자 수까지 감싸진 건 알겠어요. 근데 너비는 어때요? 너비는 우리가 늘어나라 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기본적으로 화면 끝까지 늘어나 있죠. 원래라면 여기까지만 있는 게 맞지 않나요, 여러분? 그쵸? 근데 화면 끝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이런 걸 이제 디스플레이 속성이라고 하는데, 디스플레이 속성 중 DIV는 뭐다? 블럭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면이 끝까지 늘어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디스플레이가 대체 뭐냐? 이제 화면 너비에 따라서 얼만큼 늘어나고 얼만큼 줄어드는지 뭐 그런 걸 나타내는 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태그 같은 것도 딱히 공부하실 필요가 없는데 디스플레이만 조금 몇 번 보시면 돼요. 디스플레이만. 자, 제가 디스플레이 개념을 좀 열어드렸는데, 여기 수업 페이지 새로 고쳐보시면 디스플레이 속성 정리 열어드렸습니다. 자, 크게 인라인 블럭, 그 다음 블럭, 이렇게 두 가지 많이 쓰는데 뭐 플렉스나 이런 건 아직 볼 필요 없습니다. 일단 블럭이랑 인라인 블럭만 볼게요. 자, 제가 디스플레이 속성, 그러니까 얼만큼 늘어날 건지 그런 걸 정하는 건데, 디스플레이하고 블럭을 했더니 여러분 바뀐 게 있나요? 디스플레이가 뭔진 자세히 모르겠지만 블럭으로 했는데 바뀌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걸 빼도 그만, 써도 그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다? 아, DIV의 기본적인 디스플레이 속성이 블럭이구나, 요 정도는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제가 인라인 블럭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인라인 블럭 하니까 어떻게 됐죠? 이번엔 배경색이 끝까지 채워지는 게 아니라 딱 글자만큼만 감싸지고 있죠. 그쵸?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아, DIV의 기본 속성이 인라인 블럭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인라인 블럭과 블럭의 차이는 뭐냐? 여러분, 말 그대로 블럭은요, 그 레고 블럭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이 칸을 다 차지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옆에 없어도, 다른 글자들이 더 없어도 그냥 이 한 칸은 다 내 칸이다 라고 해서 차지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요거? 이게 블럭 속성이에요. 근데 반면 인라인 블럭은 뭐냐? 얘는 글자화를 뜻합니다. 글자화. 딱 글자만큼만 감싸지는 거예요. 왜 우리 잘 보세요. 메모장에 안녕 하고 보시면 딱 이만큼만 채워지죠. 이만큼만 차지하죠. 말 그대로 글자화가 됐기 때문에 딱 글자만큼만 채워집니다. 그게 인라인 블럭 속성의 특징이에요. 여기 보시면 인라인 블럭은 너비가 딱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최소한으로 줄어든다. 말 그대로 본질은 글자화가 된다. 근데 반면에 블럭은 뭐다? 최대한으로 넓어진다. 블럭화가 된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속성이 블럭이면은 레고 블럭처럼 한 칸 한 칸을 다 차지하고요. 인라인 블럭이라면 딱 이 글자만큼만 차지합니다. 자, 제가 차이점을 또 보여드릴게요. 이 밑에 똑같은 걸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하면은 한 칸씩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레고 블럭 쌓이듯이요. 그쵸? 근데 요게 인라인 블럭 이렇게 되면은 뭐다? 글자처럼 옆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도, 아니 글자도 보면은 안, 영 이렇게 안 되죠? 하, 세, 요 이런 식으로 안 쓰죠? 옆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요게 인라인 블럭 속성입니다. 요게 글자화가 되는 것. 그래서 라인 사용은, 인라인 블럭은요 한 줄에 최대한 여러 개가 나오려고 해요. 꾸역꾸역. 그냥 붙어 있습니다. 애들끼리. 아무리 이거를 많이 써도 최대한 화면에서 찾을 수 있는 만큼은 많이 붙어 있으려고 해요. 물론 이게 화면이 점점 좁아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밑으로 내려가겠지만요. 이렇게요. 근데 화면이 넓은 한 영역이 있으면 최대한 붙어 있는다 라는 거죠.
근데 블록은 무조건 한 줄에 하나씩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무조건 한 줄. 제가 이제 여기서 1이라는 걸 빼고 자, div만 놓겠습니다. 그러면 높이가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나 글씨 쓰기 싫고 그냥 박스 하나 만들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는 높이를 임의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높이는 하이트예요. 하이트 100픽셀이라고 해볼게요. 자, 디스플레이 블록인 div는요, 너비는 우리가 딱히 안 정해줘도 어차피 화면 한 칸을 다 쓰기 때문에 딱히 width 값은 안 줘도 됩니다. 근데 height 값은 무조건 줘야 돼요. 높이가 있어야지 이 너비도 같이 잡히기 때문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너비를 무조건 다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너비 값도 정해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너비를 한 100픽셀만 쓰고 싶다. 그럼 딱 이렇게 상자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픽셀 단위로도 쓸 수가 있고요. 퍼센트 단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div의 width 값은 100%예요. 100%. 퍼센트는 말 그대로 화면의 비율에 맞춰서 이게 너비가 조정이 됩니다. 보면은 100%를 넣나 안 넣나 똑같죠? 너비는 100%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90%면은 화면에 90%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비율적으로요. 근데 픽셀은 딱 고정값입니다. 픽셀 하면은 딱 진짜 90픽셀만 쓰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모바일에서 반응형 작업을 할 때는 퍼센트 단위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픽셀 단위로 하면은 나중에 반응형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 점 유의해 주시고, 자, 여러분 div 2개 쓰고 div 하면 안 되니까 div랑 여기서 섹션 태그 쓸게요. 섹션 태그 div 하나, 섹션 하나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요거 섹션에서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로 바꾸겠습니다. 요거 하이트 100픽셀, 위드 100픽셀 이렇게 둘게요. 얘도 100픽셀로 고쳐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죠, 백그라운드. 이렇게 이렇게 나오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태그는 다른데 스타일리스트 속성이 꾸며진 게 똑같죠? 컬러만 다르고 똑같죠? 이 하이트 값이랑 위드 값이랑 정해준 건 똑같죠? 자,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얘랑 쓴 게 똑같죠? 그러니까 높이 너비는 똑같이 하고 싶고 백그라운드 컬러만 다르게 하고 싶은데 이걸 요렇게 쓰면은 태그가 100개라고 했을 때 너무 중복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쉼표를 써주시는 겁니다. 섹션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요거는 이제 빼면은 훨씬 코드가 줄어들겠죠. 그래도 똑같이 잘 나오죠. 자, 여러분 이거는 그런 겁니다. div랑 섹션 태그 죄다 검색해서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로 하고 그 다음 하이트랑 위드 값은 100픽셀씩 하겠다. 근데 밑에 여러분이
백그라운드 블루로 하고 위드 하이트 100픽셀씩 하겠다. 만약에 이게 너비 높이가 똑같다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나는 섹션 태그에는 좀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같이 썼어도 겹쳐서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게 이겼죠? 위에 거가 이겼나요? 아래 거가 이겼나요? 아래 거가 이겼죠. CSS는 밑에 쓸수록 이제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쓴 게 이겨요. 안 쓰면 이제 위에 거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이것도 안 쓰면 백그라운드 색깔 레드 되는 거예요. 근데 컬러는 다르게 하고 싶다. 이렇게. 그 다음 위드 하이트 것도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럼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정리. 웹 페이지를 이루는 세 개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HTML입니다. 얘는 이제 쉽게 생각해서 배우라고 생각하세요. 다음 CSS 스타일 리스트입니다. 다음 JS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데 감독이라고 해요. 자, 감독. 이렇게. 그래서 태그 같은 것도 여러분이 막 주구장창 외울 필요 없고요. 자연스럽게 익혀집니다. 다음 CSS 경우도 자연스럽게 익혀지는데 이제 대부분 직관적이지만 여러분이 처음 본 게 아마 디스플레이일 거예요. 디스플레이. 요것만 살짝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에서 크게 두 가지. 나머지는 나중에 할게요. 자, 블럭과 인라인 블럭이 있는데 블럭은 뭐다? div에서 기본값으로 쓰인다. 웬만하면 디스플레이가 거의 이 블럭입니다. 웬만하면요. 태그 속성이. 그리고 이 블럭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 너비가 화면 끝까지 넓어진다 라는 특징이 있죠. 반면에 인라인 블럭은 뭐다? 너비가 이렇게 할까요? 너비가 넓어지고 너비가 좁아집니다. 글자화가 된다 했죠. 그래서 얘는 블럭화가 되고요. 블럭화. 그 다음 얘는 글자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는 블럭이기 때문에 한 줄을 무조건 혼자 씁니다. 근데 얘는 글자화이기 때문에 최대한 글자를 쓸 수 있는 만큼 한 줄에 최대한 여러 개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뭐 우리가 다른 태그를 배울 때 A 태그나 스팬 태그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인라인이에요. 인라인은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써있긴 한데 이게 아직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지금은 디스플레이 속성 중에는 블럭이랑 인라인 블럭이 있는데 이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만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